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영어가 잘 안 들리신다면 오늘 이 방법으로 꼭 연습해 보세요. 자, 야구 경기죠. 경기의 룰을 알면 그 경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영어의 룰을 알면 영어가 보입니다. 우리 오늘 영어의 기초 같이 다질 거고요. 쉐도잉까지 하면서 틀을 닦아볼 거예요. 일단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뼛속까지 깊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는 직설적이에요. 결론부터 내뱉어요. 그는 공부한다 영어를. 그들은 공부한다 영어를. 그녀는 공부한다 영어를. 영어로 긴 문장 한 번에 얘기하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누가 뭐 한다부터 바로 툭 던지세요. He studies English. They study English. She studies English. 근데 한국어는 어때요?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결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는 영어를 공부한다. 공부한다라는 결론이 뒤쪽에 나왔죠. 그들은 영어를 공부한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 한국어는 결론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긴 문장 얘기하려고 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보이거든요. 한국어 문장 볼게요. 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친구를 만났다. 라는 한국어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내가 친구를 만난 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을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게 바로 한국어예요. 차이점 정리해 볼게요. 영어는 결론부터 툭, 한국어는 결론이 뒤에 나온다. 이제 배운 내용 적용해서 실전 회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대화할 때 뭐가 중요하죠? 맞아요. 질문을 잘 던지는 거. 우리 오늘 의문문 만들어 볼 거예요. tired, 피곤한이죠. 이걸 피곤하다라고 하려면 영어로는 be tired, be tired. 다시 한번요. 피곤하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be tired. 이런 be를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떻게 배웠죠? be는 am, are, is 세 종류가 있고 신분이나 존재, 상태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동사 구분법은요, 한국어에 기반한 분석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평생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회화에 한해서는요. 원어민과 대화할 때 어때요? 3초 만에, 5초 만에 툭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 뱉으려는 말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지, 존재를 나타내는 말인지, 신분을 나타내는 말인지 일일이 다 구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happy, 행복한, be happy, 행복하다. 비동사는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동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비동사의 역할을 세 글자로 정의 내려보면 동사화입니다. 중간 퀴즈 나갑니다. I bored, I excited, I thirsty. 이 문장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문장에 동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bored, excited, thirsty 이 동사가 아닌 단어들을 동사로 바꿔주는 어떤 단어가 필요해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비동사였죠. 그런데 주어가 I이기 때문에 우리는 am이라는 비동사를 넣어줄 거예요. 문장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I am bored. I am bored. 축약하면 I'm bored. I'm bored. I am excited. I am excited. I'm excited. I am thirsty. I am thirsty. I'm thirsty. 여기까지 의문문 이해되셨죠?
영어는 결론부터 말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문장 맨 앞에서 사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사인을 던져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툭 꺼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끝. 너무 쉽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Am I? Am I?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볼게요. Am I? Am I? Am I? Are you? Are you? Are you? Is she? Is she? Is she? 여기서 is she 발음하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is, she 두 단어 모두 s가 들어갔죠. is she 발음하면 너무 어려워요. is에도 s가 들어갔고 she에도 s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를 한 번만 발음해 주시면 돼요. is she 이렇게요. 따라해 볼게요. is she 잘하셨어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너는 지루하니? 영어로 Are you 사인부터 던져주세요. 영어는 직설적이고 결론부터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Are you 너는 지루하니? 영어로 Are you bored? Are you bored? 비동사로 의문문 만들기 끝났어요. 자, 일반 동사로 의문문 만들기 갑니다. 동사의 종류는 그 분류 기준이 정말로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비동사가 아닌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말해줄게요. 비동사와 똑같아요. 문장 맨 앞에서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 거야 라는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그 전에 잠깐 영어에서는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동사의 모습이 바뀌죠. work, 일하다 라는 동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We work. They work. 어때요? 주어가 여러 명이니까 우리는 work 라는 기본 형태를 사용해줬어요. 이건 어떨까요? She works. He works. work 뒤에 s를 붙여줬죠. 주어가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사의 모습을 바꿔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의문문 갑니다.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do we 혹은 do they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면에 주어가 한 개일 때는 즉 한 명일 때는 does she 라고 사인을 툭 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아까와 똑같아요. does she 사인해 줄 때 does의 s와 she의 s가 중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발음할 때 does she 라고 발음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s를 한 번만 발음해 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does she 너무 쉽지 않나요? does she 너무 편리해요. 핵심 포인트는 뭐다? 문장 맨 앞에서 사인을 주는 게 포인트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Do we? Do you? Does she? Does he? 나 의문문 너한테 던질 거야. 던진다.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일단 내뱉고 보세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말을 안 해봐서 그래요. 말을 많이 안 해봐서.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영어로 입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일하는 거야? 우리 일하니? 시작. Do we work? 그녀는 일하는 거야? Does she 사인부터 툭. Does she work? work, 동사 원형의 형태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 do you, does she, does he 말한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를 툭 붙여주시면 돼요. Do we work? Do we eat? Do you study?
Do you run? 이런 식으로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그는 달린다. 영어로 He runs. 주어가 한 명이잖아요. 동사에 s 반드시 붙여주셔야겠죠. He runs.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Does he run? Does he run? 웃으면서 Does he run? 잘하셨어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좋긴 좋은데 문장이 너무 단조롭죠. 그는 달린다. 문장 만들고 그는 달리니 의문문까지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라는 걸 더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뉘앙스 동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는 꼭 달려야 돼. 그는 꼭 달릴 필요 없어. 그는 달릴지도 몰라. 그는 달릴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 영어에서의 뉘앙스 어떻게 만들죠? 맞아요. should, would, can, may. 이런 뉘앙스 동사, 다시 말해서 조동사를 하나씩 붙여보면서 문장의 느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 반응이 좋다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표현을 한 가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첫소리 훈련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나 친구랑 놀았어.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결론부터 툭. 놀다 영어로 뭐예요? play. 나 친구랑 놀았어.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played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놀았어. 결론부터 나 놀았어가 결론이잖아요. I played. 나 친구랑 놀았어. I played with my friend. 그런데 이 문장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놀다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play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올바른 표현은 hang out 이 표현이에요. 시간을 내가 함께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올바른 표현으로 우리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어제 친구랑 놀았어. I hung out with my friend yesterday. 결론부터 나는 놀았어가 결론이잖아요. I hung out. 누구랑 놀았어요? 맞아요. 친구랑 놀았죠. With my friend. I hung out with my friend. 근데 언제 놀았어요? 맞아요. 어제 놀았죠. Yesterday. 마지막에 툭 붙여주세요. 이어서 문장 같이 한번 발음해 볼 거예요. I hung out with my friend yesterday. 그렇다면 play라는 동사는 언제 사용해요? 보통 아이들이 놀 때 많이 사용해요. Kids are playing. 애들이 놀고 있어. Kids are playing. 아니면 운동할 때 사용하죠. Play baseball. 야구하는 거. Play soccer. 축구하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리드 장면으로 우리 같이 실전 쉐도잉 해볼게요. 그 후에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봤다.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And then we hung out and we watched a movie. 우리는 너네들처럼 여러분처럼 농구를 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이 문장 같이 한번 쉐도잉 해볼 텐데요. 농구를 하다 영어로 play라는 동사 사용해줘야겠죠. play basketball. 따라해 볼게요. play basketball.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We came here to play basketball just like you guys. 영어만 생각하면 너무 울렁거리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로 말을 할 때도 되게 떨리거든요. 영어로 말을 하려니까 속이 막 메스껍기도 하고 되게 울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울렁증을 내가 극복하는 과정 자체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다 저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어가 꼭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나 인생 살면서 영어 한 번쯤은 좀 잘해보고 싶다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영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기로 한 거는 저는 제 내면의 성장도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꼭 잘해야 돼서 배운 것도 있는데 제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보는 게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저라고 영어가 싫어질 때가 없었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영어가 싫어질 때도 당연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래서 그런 날들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오늘도 영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해볼 거야. 이렇게 좀 많이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저에게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먼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영어라는 관문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터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 몰입하는 대상, 이렇게 바라보려고 매일 노력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상이 끝날 무렵 후반부에 항상 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려고 저의 경험담을 얘기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 보시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알게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밑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알파벳 ABC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한 달이면 되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달을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문제 3가지예요.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한국식 사고에 갇혀 있다. 해결책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이럴 땐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잘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동사는 정말 분류 기준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비동사는 뭐예요? am, are, is. 과거형은 was, were. 일반 동사는 뭐예요? speak, do, jump, stay, run. 그런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수해요. 예문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I am read a book. I am read a book. Do you hungry? Do you hungry? Are you like tea? Are you like tea?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법칙 딱 2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법칙.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한 번만 와야 돼요. 2번째 법칙, 비동사를 쓰면 주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만 와야 돼요. I am a book. I read a book. 뭐가 맞아요? I am read a book. 내가 책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I am a book. 틀렸고 I read a book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Do you hungry? Are you hungry? 뭐가 맞을까요? Are you hungry? 라는 문장에서 you가 주어져. you가 hungry, 배고파요.
너가 배고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와 뒤에 나오는 hungry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 맞아요? 맞죠.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동사라는 건 문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동사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주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가 한 번 변화해요. 어떨 때요? 주어가 한 개일 때요. 그는 공부한다. 주어가 그라는 한 명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영어 문장을 통해 봐볼게요. You study, I study, they study, we study.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어가 한 개일 때, 즉 다시 말해 주어가 한 명일 때는 she studies, he studies 이렇게 s를 붙여서 발음을 해줍니다. 주어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해 주세요. I는 예외이고 you는 너희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 개인 카테고리에 넣어서 분류를 해줬어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단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본 적 있으신가요? put on, wear. 영어 단어책을 암기할 때 우리는 똑같이 입다 라고 암기해요. put on, 입다, put on, 입다. wear, 입다, wear, 입다.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나 치마 입고 있는 중이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약간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고 회화를 할 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put on, wear 둘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put on은 동작을 나타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입고 있는 중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wear, 상태를 나타내요.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거죠. 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한국어로는 똑같이 그녀는 스커트를 입고 있어.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이 문장은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반면에 she is wearing a skirt. 이미 치마를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입고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마를 입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두 번째로 She is wearing a skirt 라는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랑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치마를 입고 온 상태로 그 여자분, 그 상대분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She is wearing a skirt 라고 사용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옷은 집에서 입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put on, wear 이 두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모자를 쓰거나 반지를 끼거나 안경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에 걸치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한 단어들이죠. 이 두 단어의 예시를 보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단어를 1대1로 제가 만약에 put on, 입다, wear, 입다 이렇게 암기를 했다면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반드시 뉘앙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자꾸 단어를 뒤돌아서면 까먹고 어떤 상황에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공부하실 때 1대1로 뜻을 매칭시켜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뉘앙스와 예문도 같이 공부해야 우리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한국식 사고에 갇혀있는 문제가 있었죠. 이럴 때 우리는 원어민식 사고로 전환하려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원어민식 사고가 뭐예요? 결론부터 툭. 자,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과자가 없어서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긴 문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게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는 끝까지 말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해야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She studies English 라고 하면 study, 공부한다는 결론이 앞에 툭 먼저 나와요. 부정문과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문도 She doesn't study English. doesn't 이라는 부정어, 부정적인 표현이 문장의 앞에 위치하죠. 부정어라는 결론이 문장 앞에 위치해주는 거고요. 의문문은 어떨까요? Does she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사인이, 신호가 앞에 나와요. 그 의문문을 내가 너한테 던질 거야 라는 신호가 문장의 앞에, 문두에 위치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내뱉게 되는 거죠. Does she study English? Does she study English? 이렇게요. 요즘 제가 영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실력의 그 편차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에 대해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쉽다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제가 조금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컨텐츠를 다뤘을 때는 너무 내용이 어렵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이 영어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고급 영어 회화까지 마스터를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영어를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영어에 있어서 정말 왕기초, 왕초보 학습자분들이 영어로 한마디라도 자유롭게 내뱉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최근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주제로 다뤄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최대한 쉽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의 모토이기도 해요. 사족이 길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 퀴즈 한번 지금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질 만한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영어 언니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예요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 언니의 챗 GPT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처음엔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과의 계약이나 협상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설 일이 많아요. 1966년생인 저로서는 영어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회의할 때는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죠. 처음엔 여러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막상 실전에선 머리가 하얘지고 간단한 영어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언니님의 챗 GPT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강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영어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의 60% 정도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겼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완강하면 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즐기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체계적인 강의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영어 목표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언니 클래스에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려요. 고정 댓글 보시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 무작정 단어만 암기하고 계시나요? 귀 뚫는다고 듣기만 하고 있진 않으시고요. 들으면 아, 이 표현이구나 생각은 드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번 강의 순서는 결론부터 말하기 트레이닝으로 먼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법을 사용해서 미드, 쉐도잉까지 한 번에 같이 해볼게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혹시 여기 모르는 단어 있나요? They, yesterday, park, go. 그러면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들은 어제 공원에 갔니? 그들은 어제 공원에 갔어. 아니, 그들은 어제 공원에 안 갔어. 어때요? 툭 치면 탁 바로 나오나요? 단어는 바로바로 알겠어요. 근데 문장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우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 그들은 어제 공원에까지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꺼낸 의도 파악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그들이 공원에 가는 건지, 공원에서 약속을 잡은 건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어는 영어와는 다르게 결론이 먼저 안 나와요. 반면에 영어는 뭐부터 툭 나오죠? 그래요, 맞아요.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나오죠. 그들은 갔어? 그들은 갔어. 아니, 그들은 안 갔어. 이렇게 결론부터, 결과부터 딱 던져주고 그 뒤에 어제 공원에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듯 영어는 결과부터 말하고 그 뒤에 말을 차근차근 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기를 꺼내는 순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마디에 내뱉는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은 갔어? 그들은 갔어. 아니, 그들은 안 갔어. 이 말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Did they go? No, they didn't go. 어때요? 참 쉽죠? 여기서 과거 시제를 쓰는 방법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례로 다뤄볼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어도 다 알고 해석도 다 돼요. 정말 쉽죠? 알고 나면 쉽죠? 그런데 거꾸로 그럼 한번 말해보실래요? 하면 어때요? 말이 잘 안 나오죠? 이 첫 마디를 툭 내뱉는 훈련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결과부터 내뱉는 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티키타카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셔야 되는 문장 하나 같이 볼게요. 저랑 같이 연습해봐요.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축구를 같이 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일단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축구를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축구를 해요. We play soccer. 어떻게 해요? 같이 하잖아요. Together.
We play soccer together 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훈련을 해보면 언젠가 뒤에 다른 수식어들도 붙여서 말할 수 있게 돼요. We play soccer together every weekend. We play soccer together every weekend. 더 긴 문장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결과부터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문장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축구했어 라는 과거 시제, 축구할 거야 라는 미래 시제 만드는 연습을 해보면 된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장 구조들을 익힌 후에 그 다음에는 뉘앙스를 넣어서 해야 돼, 할지도 몰라 조동사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초보자들은 유창하게 내가 막 고급 영어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짧은 문장이라도 스스로 만들고 생각해서 바로 내뱉는 연습부터 하시면 돼요.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어민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과 소통을 할 때 우리는 2초 만에, 3초 만에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트레이닝한 내용을 적용해서 같이 쉐도잉 연습을 해볼 거예요. 쉐도잉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표현 한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소리 훈련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표현은 I have a promise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와 약속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I have a promise with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promis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손가락 걸고 약속해 이 말은 영어로 이따가 미드 장면으로 또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친구와 약속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 이번 주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를 얘기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운 표현으로 미드 쉐도잉 같이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I have plans with a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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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plans with Eliza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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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ky promise. Pinky promise. Pinky promise. Pinky promise. Pinky promise. Pinky promise. 쉐도잉 할 때는 여러분 최대한 그대로 소리를 카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똑같이 따라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나온 미드 클립을 볼 때도 Pinky promise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Pinky promise 이렇게 발음했죠? 그러면 우리는 핑키라고 발음할 때 핑키가 아니라 핑키 살짝 된 소리를 섞어서 발음해 준다는 것을 미드 클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Pinky promise.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구독자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시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적어주신 댓글을 보니까 단어도 알고 그리고 문장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쉽사리 말로 안 꺼내진다라는 댓글을 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회화라는 게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독해 위주,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해왔고 나의 생각을 명료하게 뱉는 연습을 해볼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매일 컨텐츠나 영상 그리고 강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영어에 친숙해지고 문장 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뱉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모든 분들이 저의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물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초점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급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게 해드려야겠다. 물론 이 생각도 있지만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초보자분들이나 왕초보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생각을 명료하게 뱉을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의 영어 교육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족해하는 컨텐츠나 강의나 챌린지를 운영하는 게 정말 최우선의 1차 목표고요. 또 영상에 있어서 매사에 진심을 다하자. 이게 저의 사실 모토입니다. 영어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잖아요. 수학 문제도 당연히 잘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수학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영어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영어를 더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고민도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음질과 음성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녹음기나 아니면 핀 마이크 되게 여러 번 바꾸고 사용해봤는데 음질이 개선이 안 돼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조금이라도 좀 부드럽고 좋게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음질 좋은 마이크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명료하게 발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아직도 영어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가장 먼저 이벤트 소식이랑 그리고 컨텐츠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힘내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